한 사람의 글이 시대를 뒤흔들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조선의 펜 하나. 20세기 초 세계적인 작가였고 문학을 통해 사람을 위한 세상을 꿈꿨던 혁명가였으며 민중의 벗이었던 이름. 포석 조명희. (1894년) 충청북도 진천군 벽암리 조용한 시골 수암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조명희. 뒤에 포석이라는 호를 쓰게 되는데 돌을 가슴에 품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학으로 글을 익히고 가난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도 날카로웠던 그는 나라를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국경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출근과 3.1운동 때 투옥과 일본 유학은 모두 조국의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민중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대표작 낙동강은 그의 이러한 정신의 산물로 토지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떠밀리듯 살아가던 농민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낸 한국 문학의 걸작입니다.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추구하던 카프의 핵심 인물이 되어 문학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민중의 고통을 말할 책임이 있다. 일제시대 조선에서의 탄압은 갈수록 거세졌고 조명희는 더 이상 고국에 머물 수 없어 보다 큰 해방의 가능성을 찾아 1928년 구소련인 러시아로 망명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려인으로 불리던 20여만 한인동포들과 함께 살며 노동자 교육, 문학 창작, 언론 활동을 이어갑니다. 글을 썼고 책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민족 해방이라는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문학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 진실도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1937년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18일 새벽 스탈린의 대숙청 피바람 때 수많은 무고한 지식인들과 함께 포석 조명희도 KGB에 의해 체포. 이듬해인 1938년 5월 11일 밤 11시에 총사령을 당합니다. 죄목은 일본 간첩에게 협력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죽음이며 한 시대의 문학이 역사 속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56년 소련 당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인정, 조명희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어 그 이름은 다시 역사 속에 기록됩니다. 이후 1988년 한국에서도 선생의 작품이 해금되어 그동안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그의 파란만장한 선구자의 삶과 문학의 진실이 올바로 정립되고 재평가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선생은 일제강점기 만주와 더불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인 연해주에서 10년 동안 20만 고려인, 즉 한인들에게 한글 문학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국권 회복의 의지를 고취시켰으며 이러한 고귀한 정신은 지금까지도 살아 우리 국민과 고려인 3, 4세들의 정신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은 연해주 59인의 독립영웅의 선정, 안중근 의사와 홍범도 장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59인의 영웅 속에는 고제 이상설 선생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우리 지역인 생거 진천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선생이 문화로 독립운동을 한 큰 업적을 기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선생의 위대한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5년 5월 14일 선생이 태어나신 이곳 벼감리 수암마을 뒷동산에 포석 조명희 문학관이 역사적인 개관을 하여 올해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곳 뒷동산은 선생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놀이동산이고 청년 시절에는 생각에 잠기며 산책을 하거나 언덕에 앉아 신문연재 소설을 읽으며 문학가의 꿈을 키웠던 장소입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은 총 사업비 30억, 연면적 979.32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전시실과 창작실, 학예연구실, 126석의 세미나실을 갖춘 아름답고 웅장한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관을 개관하던 날, 모스크바에서 사시는 선생의 유족인 차남 조 블라드미로와 손자 조 파벨, 그리고 종손인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과 유영훈 진천군수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은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문학 강좌, 해설 프로그램, 어린이 문학 수업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글과 문학을 배우고 어른들은 시대를 되돌아보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위대한 한 인물의 삶을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관은 선생의 문학정신은 물론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전국 신앙송 경연대회와 전국 100일장 그리고 문학제 등 포석 관련 각종 문학 행사와 지역 문화가 꽃피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모제와 문학제가 열리는 이곳 포석공원은 향후 야외 문학관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포석 콘텐츠와 시설물들이 연차적으로 설치 전시되는 장소가 되어 진천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내실을 다지는 성숙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 30년은 포석 조명희 문학관이 명실공히 세계인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열린 문학관으로서 한층 더 확장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문화공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진천 예총회장 양헌주입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학관에서 전국 신앙송대회, 100일장, 학술 세미나 등 많은 문화행사와 강좌가 열려 진천 문화의 중심지로 진천이 문화예술 특구로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조명희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0년 전 진천에서 문화활동을 하신 포석 조명희 선생님의 삶을 생각하며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뜻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진천 군민들과 함께 조명희 선생님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뚝 선 선생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는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천이 나온 포석 조명희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기념음악회가 이곳 진천에서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석 선생님의 문학성이 더욱 성화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명희 문학제 오만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사업회의 무관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사업회의 무관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석 조명희 선생을 기리는 뜻깊은 문학제와 음악회에 영상으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의 문학은 아직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용기를 줍니다.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포석 선생의 뜻을 다시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민족문학 작가인 조선문학의 선구자시며 문학을 통해 일제의 탄압에 맞서 문학으로 계몽운동을 펼치신 진천이 낳은 자랑스러운 포석 조명희 선생. 올해 포석 조명희 선생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계기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 작은 어린이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포석 조명희 선생님의 정신처럼 강한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포석 조명희 선생님 사랑합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포석 선생의 느끼고 배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로서는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포석 선생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줄의 글로 시대를 비추던 사람.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진실을 택한 위대한 작가. 포석 조명희는 그렇게 문학을 무기로 삼아 침묵하는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조명희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불꽃처럼 치열하게 살다간 그의 생애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의를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선생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생의 삶과 문학 선양 사업에 있어서 마지막 과제인 생가복원과 선생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딴 포석 조명희 문학상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가 부디 이 두 가지의 수건이 시작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